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가 강의할 때 문제랑 해설에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줄친 부분에 똑같이 줄을 쳐 놓으셨다가 영상 다 보시고 이제 복습하실 때, 그때는 줄친 부분만 빠르게 보면서 여러 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81번 ACSR을 사용한 고압 가공전선의 2도 계산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2.4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자, 문제에서는 어떤 선이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그래서 경동선 또는 내열 합동 금선은 아니죠. 그래서 그 밖의 전선에 포함돼서 안전율은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저압 연접 인입선이 횡단하지 못하는 도로폭은 몇 미터인가? 자,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접 인입선, 이게 뭐냐면, 자, 보통 우리 인입선은 여기 수용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전주에서 바로 요렇게 수용가 측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 이거를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접 인입선은 뭐냐면 여기 또 수용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전주에서 받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인입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연접 인입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거예요. 도로가 요 사이의 도로가 5m를 초과하면 연접 인입선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221.1.2 연접 인입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연접 인입선은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자,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지점으로 100m. 그러니까 수용과 사이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연접 인입선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도로폭, 이게 도로예요. 도로폭이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횡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5m를 초과하면 횡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집 안을 통과해서 시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 연접 인입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3번 사용전압이 220V인 가공전선을 절연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소 굵기 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답은 2번 2.6m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보면 220V면 400V 이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전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절연전선인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절연전선 사용하는 경우에요, 인장 강도가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2.6mm의 경동선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6m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발전기의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는 여기 차단하는 장치. 답은 1번 과전류 인입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 보면 발전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요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는 용량이 뭐 몇 킬로볼트, 뭐 몇 킬로와트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량과 관계없이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건 과전류 인입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요런 거예요. 여기 베어링 과열은, 여기 베어링 있네요, 베어링.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이게 베어링 과열이잖아요. 그죠? 얘는 전격 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용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발전기 내부 고장, 여기 마에 보면 용량이 10,000kVA 이상의 발전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이것도 용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압의 과팽창, 여기 보면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류장치의 유압, 압축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요때도 유압의 과팽창, 그죠? 이거 압력이잖아요. 그죠? 유압, 압축공기, 뭐 요런 유압에 관련된 내용은 용량이 100kVA 이상의 발전기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용량과 관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내용이고요. 1번은 그런 용량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비종 철주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솔로의 경관 제한에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경관 250m라고 되어 있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6번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계측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전압, 전류, 전력은 계측사항이 되고요. 주파수는 계측사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511.2.10 전기저장장치의 계측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2차전지의 출력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요 변압기에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주파수는 없지요. 그래서 계측사항이 아닌 건 3번 2차전지 출력단자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특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레일, 삭도, 가공전선, 다른 가공 약전류전선 등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요런 것들과 교차하는 경우 통신선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 경동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경동선이에요. 그리고 지름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62.2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통신선이 이것들 여기죠. 요것들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 통신선의 경우 단면적, 연선의 경우에는 단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럼 연선이에요. 연선일 경우에는 16mm 제곱, 단선일 경우에는 4mm의
절연전선입니다. 절연전선. 절연전선일 때예요. 이때는 절연전선일 때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인장 강도가 8.01kN 이상인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을 물어봤을 땐 25mm 제곱, 그리고 단선, 이게 연선일 때는 지금 단면적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선일 경우 요때는 지금 지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름이 5mm인 경동선. 예, 그 문제에서 경동선의 지름 물어봤죠? 경동선의 지름은 5mm다. 그래서 답은 3번 5mm가 되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는 절연전선, 얘는 경동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가능토록 표시할 것.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쭉 보면 충전 부분은 노출하여 시설할 것. 자, 여기 511.1.2 설비의 안전요구사항이 보면 충전부 등 노출 부분은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절연하거나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이게 그 내용이죠. 그리고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예, 근데 얘는 1.5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전선을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애자 사용 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자, 여기 공사 내용 보면 배전설비 공사는 옥내에 시설할 경우에는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애자 사용 공사 없지요? 예,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2번.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사용전압이 66kV의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몇 미터인가? 자,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지표상 최소 높이,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 관련된 표를 보면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과 가공전선로 높이, 요 관련된 표가 나오는데 66kV면 35kV를 초과네요. 여기 보면 10m에 기본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용 전압이 35kV까지 요거를 초과. 여기까지는 10m죠. 여기까지는 10m. 기본 10m고 얘를 초과하는데 35kV를 초과하는 10kV. 그러면 여기서 10kV를 초과하면 몇이에요? 45kV죠.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전압일 때에는 요 10m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12cm. 그럼 0.12m를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0kV 하면 55kV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0.12m를 더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단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0kV다. 그럼 요 2단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10에다가 0.12 곱하기 2 한 걸 더해줘서 그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몇 킬로볼트? 66kV가 되겠죠. 66kV.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10kV 하면 65kV네요. 66kV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 10kV 하면 75kV. 66은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1단, 3단, 1단, 2단, 3단. 여기는 4단이 되겠습니다. 4단.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0.12씩 더해야지요. 그럼 요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4단이니까 기본 단위 10m에
10m에 플러스 0.12에 곱하기 4다. 이렇게 하면 10.48m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요게 단수가 좀 많아지면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요. 문제에서 준 사용전압이 여기 기준인 35kV를 초과할 때는 문제에서 준 사용전압에서 기준전압 35kV를 빼고요. 여기다가 한 단, 그 단수에 적용되는 킬로볼트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3.1 나오죠? 그러면 3을 넘어간 거예요. 그쵸? 3.1이면, 그럼 3을 넘어가면 4단이에요. 4단. 3.1이라도 3을 넘어갔기 때문에 4단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4단이구나, 라는 걸 이제 계산하고, 기본단이 10m에다가 1단마다 적용되는 그 길이, 적용되는 높이, 12cm니까 0.12m가 되겠죠. 여기다가 계산한 단수를 곱해줘요. 그래서 요 기본 10m를 더해주면 0.48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필의 등전이 본딩의 상호 접속 중 본딩 도체를 직접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서지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딩 도체가 뭐냐면 금속과 금속을 연결해주는 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게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뭐 뇌던가 뭐 번개를 맞았던가 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했을 때 그때 도체와 도체 사이의 전이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요 도체를 연결하거든요. 그걸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장소에는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 요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153.2 필의 등전이 본딩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등전이 본딩의 상호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본딩 도체로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서지 보호 장치를 이용한다. 요거 뭐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영동선의 굵기는 일반적인 경우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1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이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일 것. 그래서 답은 2.5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2.1 금속관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다만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2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 관동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이고 1kV 이하일 때 건조한 장소의 옥내 배선 공사로 알맞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11.4 1kV 이하의 관등회로의 배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의 건조한 장소 금속 몰드 공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번 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기준 제3조의 정의에 보면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 공사로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어떻게? 애자사용공사, 케이블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유전송관공사는 언급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는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 1차 건선과 2차 건선 사이에 금속재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은 3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4.14.6 수중 조명 등의 접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는 1차 건선과 2차 건선 사이에 금속재 홍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0V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22mm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63.1 지중 통신선로 설비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통신선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22m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암기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최소 공칭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 16mm 제곱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42.3.1 접지도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이 16mm 제곱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6mm 제곱.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 과전류 차단기로 조합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예, 전격전류가 16A인 경우 용단 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인가? 답은 1.6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12.2.3.4 보호장치 특성에 보면 퓨즈의 용단 특성에 관련된 이렇게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6A인 경우에요. 16A.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16A가 있고 여기도 16A가 있죠. 그죠? 요럴 때는 요 미만과 이상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6 미만은 16을 포함하지 않고 작은 거예요. 네, 포함하지 않고 작은 거. 그래서 15, 14 요런 게 이제 미만이 되고요. 만약에 16 이하다 하면 16을 포함하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 16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6 미만이지요. 그래서 16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기 구분해서 여기는 16A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16을 포함하지 않고 작은 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16 이상이다 하면 16을 포함하고 큰 거예요. 16부터 16, 17, 18 요렇게 되겠죠. 만약에 16 초과다 하면 16을 포함하지 않고 큰 거예요. 16 초과다 하면은 16.5 여기부터 16.5가 있다면 16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16.5는 16은 아니지만 16보다 큰 거예요. 16.5, 17, 18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은 포함하고 큰 거, 초과는 요 앞에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6A가 포함된 거예요. 16A가 포함되고 큰 거. 네, 그래서 문제에서 16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겠네요. 용단 특성 1.6배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에 절연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 쭉 적어놨는데 자, 여기 보면 요 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죠?
500V 이하. 500V 이하에서는 절연 저항이 1메가옴이다. 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암기예요. 정해진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줄친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하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